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치킨님이십니다. 패스트라이브즈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올해 본 영화 중 노비우스와 더불어 가장 좋았습니다. 영화 내내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다루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면서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조금 요약해서 세 번째 읽어드리면 12살 때의 나영이는 지금 여기 없다 라는 노라의 표현을 통해 첫사랑의 통찰이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첫사랑이 아름다운 건 그 시절의 첫사랑의 대상이 멋져서라기보다는 그 시절 순수하게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나에 대한 아련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12살의 나영이와 혜성이는 사라지고 없지만 12살 때의 그들의 순수했던 마음만이 남아있어 아름다웠고 누구나 그런 감정을 품었던 경험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건 아닌가 싶네요. 내가 사랑을 한 건 그 사람이 아닌 그때의 나였던 건 아닌가 싶네요 라는 이제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공감돼. 네, 근데 뭐 그 첫 번째 두 번째 해석 남겨주신 것도 원형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러게요. 그때 나를 사랑한 건 아닌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더럽혀지지 않은 그쵸. 네. 순수했던 그 시절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서 김상욱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가벼운 것들 얘기하려다가 일단 패스트 라이브스까지 보고 달아야지 싶어서 어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것들을 더 좋게 보긴 했지만 패스트 라이브스 대사가 참 좋더군요. 특히 마지막 술집에서의 대화가 참 아련합니다. 넌 떠나는 사람이야. 그때 나는 나를 두고 온 거야. 지금의 나는 그 애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희 인생에 그 애가 없었던 건 아니야. 같은 대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여운 것들은 거의 파네미로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예고편만 보고 간 엠마 스톤 팬들은 적잖게 당황할 것 같네요. 란티모스의 전작들을 모르지는 않기에 예고편이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전면에 내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실험 관련 장면들을 보면서는 이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가 많이 궁금해지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지구를 지켜라가 지금 란티모스도 붙었고 아리에스터도 네. 붙은 거죠 지금 상황이. 아 그런가요? 아리에스터도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지구를 처음 들었어요. 지켜라. 아리에스터는 몰랐는데. 뭐 하여튼 파네미로를 또 보는 기분이었다. 비슷하죠.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미술 자체가 좀 독특해서. 4개 먹었죠. 미술, 분장, 또 뭐 먹었더라? 뭐 여주 먹었고. 의상도 네. 먹고. 정말 가여운 것들은 그 부산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그쵸. 조금 네, 맞죠. 다들 부산에서 보셨죠. 아침에 볼 영화는 아니었다. 네. 잠이 네. 확 깨버리는 영화였다. 네. 정말 그런 영화로 생각이 들고 패스트 라이브즈 대사 좋은 거는 그래서 각본집 나 샀습니다. 아 그래요? 봤어요. 각본집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참. 어떤가요? 각본집으로 읽으면 또 헤어지 결심 각본집 그렇게 읽듯이 또 보면 더 다른가요? 더 제 이야기가 더 생각이 나고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읽어주시죠. 네, 팟캐스트 닭도리탕님께서 와 지금 보니 아카데미 전부 맞추셨네요. 당장 돗자리 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풀키문을 재밌게 봐서 하나쯤 받았으면 했는데 무관이더라고요. 그래도 수상작들 대부분 납득됐던 것 같아요. 최근 3년 중에 가장 이견 없는 시상식인 느낌. 패스트 라이브즈는 큰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현웅님 말씀처럼 영상통화전 잠깐 동안에 표정 연기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장면도 울림 있었어요. 혜성이 노라를 부를 때 어린 시절로 전환되는 연출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매운맛 영화가 판치는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순한맛 영화라 더 마음이 가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에서도 유튜브 끼쟁님께서 아카데미 거의 다 맞추셨네요. 아카데미 리뷰 기다릴게요 라고 해주셔서 네. 바로 그냥 2주의 영화 이슈를 이어서 네. 아카데미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오펜하이머가 7관왕을 했습니다. 오. 저 그때 마지막에 6개에서 7개 정도 먹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상은 했습니다. 7개. 많이 달 거라고. 네. 가여운 것들 4개, 존 오브 인터레스트 2개. 네.
전반적으로 큰 이견은 없었던 네 맞아요. 아. 여우조연상 갈 사람이 빼고는, 떴다. 아. 네. 그냥 주류 픽이 들어갔던. 네. 근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는 작년에도 A열 7개 먹고 서부전상이 아. 4개 먹고 4개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이 됐는데 좀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야 웨스 앤더슨 수상을 이렇게 주면 어떡해. 단편 단편으로 주면 어떡해. 좀. 조금 더 크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 나도 시상식 안 옵니다. 속상하니까. 그것도 있고 존 시나가 나체로 나온 것도 있고 이성균 배우의 추모 영상이 나오기도 했고 김새는 알파치노도 있었고 패식 논란도 그쵸. 은근히 자잘자잘하게 지금 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아카데미. 뭐 지금. 양자영이 해명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뭐 2023년 최고의 영화를 입증하듯이 많은 상을 받았고 그렇게 뭐 가십거리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던 그런 아카데미로 남을 것 같네요. 네. 존 오브 인트레스트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네. 산드라 힐러 또. 음. 근데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이 그거죠. 특이했던 점은 아닌데 그 전년도 수상자들 모두 다 나와가지고 여우조연상, 네네네. 뭐 나무조연상 네. 할 때 뭐 그런 거는 좀 다 한 번에 모여서 네, 이제 다 한 번에 수상을 모여서 해서. 했었죠. 아, 네, 그게 좀 특이하긴 했네. 그게 좀 특이했었죠. 그렇게 하면 되게 보기 좋지. 네.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고 그 마틴 스콜세지는 꼭 다음엔 꼭 챙겨주기로. 하야오는 챙겨줬는데 마틴 네. 스콜세지는 안 챙겨주더라고. 네. 꼭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주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영화는 메이 디셈버입니다. 이야, 네. 너무 재밌게. 아, 했다. 네, 저는 아, 바튼 아카데미보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거의 그러면 만점짜리 아닌가? 거의 9점 주셨던가요? 네, 9점. 9점인가요? 네. 9점. 저는 7점 드립니다. 전 6점. 근데 저는 이 그렇군요. 점수도 이해가 갑니다. 일단 장르적으로 재밌는 영화는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은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무르르 흐른다라고 하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 울리는 거는 크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메이 디셈버는 7점에 머물렀던 영화였고 네. 영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외국에서는 작년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그렇더라고요. 되어서 네. 미리 이제 평들이 나오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판시네마가 수입을 했기 때문에 네. 배급을 뭐 했기 넷플릭스 때문에 나중에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 지금은 넷플릭스는 안 하고 극장 개봉이 네. 더 먼저 이루어졌고 판시네마도 막걸리가 알려줄까 이후로 굉장히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토드 헤인즈의 9번째 장편이죠. 네. 토드 헤인즈 하면 저는 파프롬 헤븐 파프로 맵은 캐롤이나 네. 블랙 그러니까 코드 저는- 마인. 다크 저는 그 워터스. 앞에 말씀한 그 두 개가 별로였어요 저한테는. 그렇군요.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별로였거든요 저한테. 네, 저랑은 얘기가 완전 다르게. 네, 저는 반대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임났대요? 벨벳 골드만이랑 아임나떼어를 아. 엄청 좋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토드 헤인즈의 또 9번째 영화고 12살 사모아계 소년과 성관계를 맺어서 복역한 뒤 결혼한 메리 케이 루트오노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 영화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푸알라오는 사모아계였는데 영화상에서는 조유라는 아메리칸 원주민 한국계 네. 사람으로 설정을 했고 실제로 이 조유를 연기한 찰스 멜튼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계 미국인 오, 네. 어머니가 또 한국인이신데 네. 미국에서 또 이주해 오셔서 네. 또 살았다라는 과거를 갖고 있고 내한도 한다고 하죠. 네,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네, 들어온다고. 이번 주 주말에 네. 네, 나온다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감독님이랑 같이 와야지. 제 말이 바쁜가 봐요. 혼자 오더라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근데 뭐 소식에 의하면 토드인지 바로 뭐 신작 찐다는 말이 있던데요? 또 네. 신작 찍는답니까? 네, 뭐 말이 있어요. 바쁘시구만. 네. 열일하시는 모습 너무나도 네. 감사합니다. 메이 디셈버는 5월과 12월이라는 뜻처럼 먼 사이 나이 차이가 큰 네. 커플을 뜻하는 음. 영어 관용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펫샵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3살의 한국인 미국인 조와 사랑에 빠진 36살 평범한 주부 그레이시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 저번에 했던 패스트라이브도 생각나는데 네. 라는 24년. 그렇죠. 24년인 것도 그렇지. 있고 36살이 된 뭐 조와 엘리자베스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이 되고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격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나비가 등장을 하면서 달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뭐 나비를 누구냐고 보면 저는 당연히 조로 밟지 그쵸. 않을까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비가 처음에 먼저 달아나다시피 결말하고도 굉장히 동일하게 보여줬던 게 초반 스타트였고 네. 알부터 시작해서 탈피 후 날아가기까지의 이제 뭔가 조의 성장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13살에 뭔가 머물렀던 순수함이 계속해서 영화상에 또 묻어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술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맥주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던데 책상에서. 네, 맞아요. 끊임없이 맞아요. 나온 것도 볼 수 있었고요. 피아노나 뭐 고함 소리 등 초반에 굉장히 청각적으로 강한 자극을 줬고 네. 뭔가 이거는 음악을 좋아하는 토드 헤인즈의 영향이 아닌가? 그 I'm Not Theo도 그렇고, 네, 그렇죠. 벨벳 벨벳 골드마인도 골드마인도 그렇고, 벨벳 골드마인 벨벳 언더그라운드 다큐도 만들었었죠. 예. 그래서 토드 헤인즈가 확실히 그만의 색깔이 잘 묻어났던 그런 네. 시작점을 가져간 것 같고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또 저는 지속적으로 뭔가 좌우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물을 좌측에다 배치를 하면 뭔가 우측을 비워두고 우측에다 배치를 하면 좌측을 비워두고 아니면 정면으로 내세운 다음에 둘을 그냥 완전 대칭적으로 두거나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균형과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나눴던 것 같고 영화의 이제 시작은 엘리자베스가 방문을 하죠 집으로. 네. 근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뭔가 또 깨름직한 거죠. 아니 대화부터 손님이 온다는 걸 아는데 시작부터 문을 잠거나? 그래서 빙 둘러오잖아요. 빙 그게 네. 둘러서 오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엘리자베스는 결코 환영하는 손님이 아니었구나. 맞아. 네. 라는 시작점으로 들어가는데 뭐 여기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이웃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레이시는 자기가 원하는 걸 확실히 안다. 라는 네. 말이 나오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시작부터 뭔가 그레이시의 영악함 그리고 뭔가 이 가족의 뭔가 불완전함을 지금 시작부터 대사로부터 나타냈고 네. 침대에서 조에게 연기 향이 난다며 우는 그레이시가 나옵니다. 네. 맞아. 저는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이게 뭐 울 일이야? 그렇죠. 바베큐 할 때 제 냄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는데 그게 울만한 일인가 생각이 들고 조는 또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라는 의문점. 맞아. 그러면서 또 대사로 나온 건 질서는 그 자체가 보상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뭔가 그레이시의 철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 같았고 그게 이제 플로리스트 꽃을 만드는 장면에서 봤을 때 그 네. 꽃을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플로리스트라는 게 꽃을 보기 좋게 배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조작적인 그러니까. 네. 그런 저는 측면이 있다 이 보니까 꽃꽂이하는 장면이 그 오프닝이랑 좀 연결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 오프닝이 자연 그 자체의 진실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렇죠. 뭔가 이 꽃꽂이하는 장면은 그 그레이시라는 인물이 그냥 말했던 것처럼 조작적으로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조작적으로 인위적으로 네.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나탈리 포트만과 줄리안 모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와 그레이시와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이 꽃꽂이라는 행동 자체도 뭔가 이 진실을 모방하려는 행동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눈에만 보기 좋게. 그렇죠. 네. 별 의미 없는데 그냥 눈에만 표면적으로. 보기 좋게. 네. 표면적으로 그냥 드러내는 네. 그런 것 같았고 식사 장면을 볼 때도 그 아들을 사이에 끼고 왼쪽은 남편에 두고 오른쪽은 엘리자베스와 그레이시로 끊임없이 뭔가 나뉘는 모습이 보였고 그레이시의 전 남편인 톤을 만나러 가는 엘리자베스도 보면 엘리자베스를 왼쪽에다 배치를 하고 오른쪽은 비워두고 또 화장을 알려줄 때도 왼쪽으로 배치를 두고 근데 그 졸업을 위해서 드레스를 사러 갔을 때도 저는 굉장히 띵했던 게 네. 그러니까 그 사러 갔는데 원래 왼쪽에는 그레이시가 앉았고 오른쪽에는 엘리자베스가 앉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딸이 그 옷을 이제 입고서 보여주는데 그레이시만 정확하게 가리는 거예요. 네. 이건 몰랐네. 그래서 그레이시만 정확하게 맞아요. 네. 그레이시만 정확하게 가리면 이건 또 왼쪽 오른쪽이 바뀌게 네네네 되는데 맞아요. 그럼 그 오른쪽을 뭘로 표현했냐 하면 거울로 또 오른쪽에 있는 걸 표현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도 계속 왼쪽하고 오른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최종적으로는 롱테이크를 보여줬던 중앙에 위치한 엘리자베스였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지점이 있어서 좌우 계속 끊임없이 오다니면서 서로를 파악하고 결국에는 이 엘리자베스가 중앙에 놓여지면서 진정으로 뭔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메소드 연기를 네.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네네네. 그냥 연출적인 의도를 생각이 그냥 들었고 아들 조지와 이제 친구였던 조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갑이구나 36살 네. 친구를 먹는 엘리자베스와 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레이시가 사랑을 찾아서 떠났던 나이하고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난다 벗어남을 뭔가 암시하는 건데 저는 이게 조는 뭔가 그레이시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엘리자베스는 저는 뭔가 이렇게까지 배우가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한다는 거는 뭔가 정체된 배우 커리어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네네네.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뭔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스텝업을 뭔가 원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레이시가 이랬던 이제 펫샵으로 향하는 엘리자베스인데 창고를 가는데 막 울음소리도 막 들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위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뭔가 메소드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바로 다음 이어졌던 게 이제 풀 위에 애벌레가 나왔고 아래서 깨어나 이제 애벌레를 생각해 보면 조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있다. 또한 이거는 엘리자베스의 욕망이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화분을 또 둘이 또 같이 그렇죠. 나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이 됐고요. 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실히 외로워 보였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네. 누군가인지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뭔가 바람 이런 걸 표현했으면 대놓고 뭔가 그런 식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그냥 뭐 애벌레 식물과, 얘기하죠. 예. 그런 그런 식물 그런 것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 자체로 감독은 뭔가 외롭게 그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TV를 볼 때나 뭐 지붕에 오를 때도 계속해서 뭔가 오른쪽으로 한 곳을 비워두더라고. 뭔가 비워두는 느낌? TV를 볼 때도 왼쪽 그냥 아예 네. 까맣게 벽처럼 표현하거나 그래서 계속 뭔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네. 뭔가 나를 빼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연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죽하면 일터로까지 갔는데 엑스레이까지 비춰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뭔가 이거 뭐가 연극 무대 뒤 같아요라고 하는 게 엘리자베스가 뭔가 이 조의 외로움을 맞아, 알고 맞아. 이용한다라는 느낌? 네,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펍으로 가나요? 펍?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시 변호사를 만나게 되고 그레이시의 아들인 조지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뿌려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저는 그냥 가정교육이 뭔가 제대로 지금 네. 이루어지지는 않은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자란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는데 바로 조지하고 조를 비교하게 돼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둘 다 부모의 역할을 뭔가 부재했어. 네. 부재했는데 그러나 조에게는 이제 엄마 역할을 한 그레이시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조지 입장에서는 엄마를 뺏긴 거라고 저는 그쵸. 보게 되더라고요. 네. 엄마를 뺏기게 됐는데 조지가 말한 거는 잿더미에서 뭔가 불사조가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살아남으려고 한 건데 이 잿더미를 보는 순간에 저는 과거 말하는 거 아닌가? 이 잿더미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연기양이 싫다 했던 그레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는 그쵸. 이제 쟤랑 연결시켜 보면 연기양이 싫어. 나는 과거에 그게 싫어라고 하다 보니까 과거를 부정하는 그레이시인데 이 말인 즉슨 또 엘리자베스에게 접근해 보면 엘리자베스가 담배 연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현식이 있어서. 네. 거기다가 회색지대에도 흥미로운 언급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레이시하고 엘리자베스를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보면 그레이시는 뭔가 과거에 그런 걸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고 엘리자베스가 부정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뭘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물을 연기해야 했던 이유가 자기가 지금 정치돼 있던 배우 커리어이기 때문에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필요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잿더미는? 근데 저는 오히려 잿더미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막 보면서 저는 잿더미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무슨 장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조가 그레이시로 하여금 벗어날 명분을 만들게 해주는 게 장치 중 하나가 아닐까? 근데 왜 잿더미인지는 저도 진짜 모르겠네요. 지금 현우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이유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그레이시가 그러니까 범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범상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히스테리를 불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벗어나고 싶다는 명분을 조금이라도 만들게 해줄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시를 넣은 게 아닌가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이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씬에 대해서는. 네.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뭔가 불타오르는 이미지가 조금 가까웠던 것 같아. 그래요? 이 인물한테 네. 그레이시라는 인물한테.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 조란 인물을 환경 쪽에 가깝게 뒀던 이유가 계속 뭔가 장작 태우듯이 네. 시작해 보면 그 바베큐 굴 때도 네. 혼자서 다 하고 가정적으로도 혼자 다 맞아요. 하고 계속해서 뭔가 에너지를 뺏어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그냥 개인적인 모습이 보였고 네. 메리 학교에서 간담회를 갖는 엘리자베스인데 역시나 또 뭐 학생 중에 하나가 섹스하는 연기 해봤어요? 네, 맞아요. 그런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요. 뭐 쾌감인지 연기인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네. 그리고 또 다음 나온 게 이해하기 힘든 인물을 뭔가 캐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딱 그냥 정확하게 그레이시였죠. 크레이시잖아. 네. 네. 그레이시를 연기해야 되는 상황을 말했고 쾌감 그리고 연기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그럴까 하는 그 복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던 엘리자베스였어요. 네. 그 이후 이제 두 사람이 마주보고 화장을 하는데 이 모습은 저는 거울에서 계속 봤던 서로를 계속 이렇게 비춰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강했고 그래서 특이했던 게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과거를 벗겨야 되고 민낯을 벗겨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화장을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예 반대되는 행동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또 느껴지는 그 지점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뭔가 내가 되어야 할 나를 보고 있는데 껍데기만 그냥 닮아간다라는 맞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가면 갈수록. 껍데기만 닮아간다. 네, 그러니까 네, 나비가 이제 성충이 되면 껍데기를 벗기는 것처럼 엘리자베스 네. 똑같이 그냥 껍데기만 계속해서 그냥 네. 닮아가려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조는 사람들은 저를 피해자라고 본다. 왜냐하면 아빠는 또 일하기 바빴고 엄마는 20살 때 죽었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또 담배꽁초를 또 보게 되면 그 당시 조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곳은 이 사람 아니었나 그레이시 아니었을까. 그랬기 그 때문에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 왜냐면 아빠를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메리가 그 졸업식을 뭐 한다 뭐 그런 식의 네. 찾아갔는데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네.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 조의 환경을 보면 그레이시에게 뭔가 흡수된 이유가 또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가정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도 보였고요. 또 다시 우는 그레이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유가 또 케이크 주문 취소예요. 진짜 히스테릭하죠. 네, 그래서 뭔가 4시간만 낭비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인물은 그냥 항상 똑같았어요. 그냥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이게 왜 이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신념이 무너지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그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오빠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안 좋은 상황마저도 그냥 이걸 인정해버리면 이제 모든 자기가 이제 살아왔던 그런 게 다 부정당해 그쵸. 버리니까 네. 그냥 계속 어거지로 그냥 이거 아니야라고 계속 우겨간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고 그 에너지를 조에게서 뭔가 흡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고. 맞아요. 저도 결국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그레이시를 모방하려는 이야기잖아요. 이 영화는. 네네. 근데 여기서 하나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뭔가 이 진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두 인물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결국에는 이 그레이시라는 인물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그레이시는 뭔가 그냥 이 진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계를 만들어 버리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뭔가 이 둘 간의 진실에 대한 태도가 너무 어긋나 있어가지고 애초에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접근이 아닌가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봤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엘리자베스는 파헤치려고 하잖아요. 네네. 이해하려고 하죠. 네,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레이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뭔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애초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엘리자베스의 시도 자체가 그냥 실패한 것이 그쵸.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하게 맞아요. 됩니다. 공감. 네. 결국 실패했을까요? 모르죠. 나는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좀 더 이어가 보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뮤직 슈퍼바이저라는 자리를 두고서 딜을 하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는 거는 마지막 졸업식 때 안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레이시는 빨간 안경을 썼고 엘리자베스는 까만 안경을 쓴 게 저는 맞아요. 이미 여전히 그레이시는 뭔가 불에 대한 타오르는 거짓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면 이미 엘리자베스는 그게 다 끝나서 저는 잿더미가 된 검은 안경을 썼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도 그냥 접근할 수가 있었고 엘리자베스의 등장과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거 완전히 그냥 조하고 그레이시의 그레이시였죠. 상황이 네.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점점 그 조의 믿음과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아드라고의 대마 장면. 네. 한 번도 이게 뭔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뭔가 알려주는 게 그 찰리와의 대화 맞아요. 장면이었고 그래서 조는 뭔가 여동식의 천식과 관련해서 엘리자베스를 뭔가 좀 가족같이 또 본 게 아닐까. 네. 뭔가 연결된 지점. 연결된 지점이 충분히 있어서 조가 집안에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엄마 역할을 하는 그쵸, 거다 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가족같이 느껴졌을 텐데 조와 엘리자베스의 이제 또 성관계 장면이 나오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의 입맞춤이 발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13살에 머물러 있는 조에게 있어서 체연함에서 왔던 성관계였을까? 네. 아니면 그레이시 입장에서 했던 메소드 연기의
하나였을까?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하는 저도 게 뒤에서 아, 대사로 음.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했던 거 뭐냐고 조가 화나서 물어보니까 그건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어른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맞아.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부터 음. 이거는 1번보다는 2번 쪽이 더 쏠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실제로 그 창고에서 당했던 거를 자기가 실제 몸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뭔가 그 편지를 그 열어보려는 시도와 함께 그냥 그렇게 한번 메소드 연기를 한번 해봤던 게 아무래도 이 엘리자베스였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막 답답해서 막 당신은 당신 자신을 챙겨야 돼요. 근데 조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그레이시 연기해야 돼. 그레이시 집중해라고 하지만 그러나 상황은 계속해서 엘리자베스의 말처럼 흘러가고, 근데 또 조하고 그레이시의 또 다툼도 나옵니다. 내가 너무 어렸다면? 근데 그레이시는 반대로 야 누가 맞아. 리드했어? 그래서 본격적인 대립이 나타나는데,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리드라는 개념을 쓰면 13살이 36살을 어떻게 리드한다는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그레이시가 약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닐까. 뭔가 음. 자기가 리드를 했어도 뭔가 그치. 자기가 네. 리드했어도 네가 리드했어라고 계속 믿는 거죠. 계속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네. 네, 저도 그런 식의 접근이 생각이 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엘리자베스의 정면 롱테이크였는데, 이게 가장 큰 저는 영화의 의문점이었지 않았나. 물론 두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첫 번째 의문점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이게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시점으로, 누구를 향해서? 라는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 그 롱테이크가 과연 조가 전해준 편지의 내용이었을지, 네. 아니면 대본이 나와서 그 대본을 그냥 읽은 건지, 아니면 엘리자베스가 조한테, 그레이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지, 아니면 지금 뭐 누군가 꿈에 나오는 돌발적인 즉흥 연기라든지, 그러니까 온갖 그냥 지금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면을 바라본 롱테이크였지 않았나. 근데 이거 그레이시가 조한테 편지 준 거 아닌가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접근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조가 대사가 받았던 기억이 편지, 안 나가지고. 네. 조가 받았던 편지 내용이 어쨌든 뭔가 좀 대사에 뭔가 좀 가까웠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그 편지를 준 그거를 읽은 거에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네. 여러모로 이 장면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였고, 결국 벌레가 성충이 되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그게 미션 완료가 된 거고, 목적 네. 달성한 거죠. 조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이는 또 두 번째 의문점이라 하면 총을 든 그레이시? 네.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나비 하나를 죽이려고 만약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비 하나 죽이려고 총을 들고 네. 갑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사이즈가 네. 안 맞는 저도 거예요. 이건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해 안 가긴 하네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장면이 뭘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는데 이게 조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그냥 생각. 조의 입장에서 그래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엘리자베스의 정면 연기도 그래서 조의 뭔가 봉투에서 비롯된, 총을 든 것도 조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 뭔가 벗어나지 못함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아니었을까. 네. 엄마는 사라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총을 쏘러 간 게 아니라 졸업식을 뭔가 준비하러 간 건 아니었을지. 네. 왜냐면 졸업식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의 생각에는 그래서 막 졸업자들을 보면서 뭔가 나도 저랬을 텐데 하는 맞아, 이 그런, 장면은 확실히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해져서, 그 총을 든 거는 그냥 나는 조의 두려움, 네. 자기가 총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 네. 그런 식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다시 영화 촬영장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계속 테이크를 계속 테이크를 찍으면. 돌리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진짜 같아지고 있어요. 한 번 더 해요 하면서 이제 영화가 딱 끝나죠. 끝나는데, 네. 그래서 제 또 궁금점을 한다면 마컷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자베스가 모방에 성공했을까에 대한 거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되게 사소한 거에서 봤거든요. 그냥 그 촬영장에서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막 얘가 그레이시를 따라하기 위해 했던 노력 같은 것들을 아까 전중반부에서 했던 것들을 좀 복기를 해봤는데, 뭔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입술색이 달랐거든요. 그 화장할 때 발라줘. 입술색이 달랐거든요. 그 발라주잖아요, 그레이시가 엘리자베스한테. 그냥 단순히 그것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방에 실패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에 더해서 뭔가 이 영화가 계속 말하는 주제를 미루어 봤을 때 모방에 성공했다면은
모방에 성공했다면은 뭔가 이 영화가 말하는 내용 메시지라기보단 주제 의식이랑 조금 엇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여기 계속 나왔던 다 이유지 뭐 계속 좌우좌우를 반복했던 그 모습과 그리고 중앙에 놓였던 엘리자베스와 네. 마지막에 또 엘리자베스와 그 거짓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짓을 말했던 그레이시와 네. 이미 너 또 거짓말 하고 있는구나라는 걸 마지막에 알아서 또 그렇게 장면이 표현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연출에서의 힌트를 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저는 그 뭐야 그러니까 이런 뭔가 구도 가지고 이야기를 일부러 하도록 저는 유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이 왜냐하면은 그 어느 시퀀스인지 초반부에 막 그 엘리자베스가 그러니까 피아노 그 소리 있잖아요. 피아노 소리 나오면서 엘리자베스가 막 그레이시 것들을 살펴보고 그 중간중간에 조가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막 살펴보고 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장면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돼? 엘리자베스가 그레이시 것을 보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의 시선에서 그레이시 것을 봤을 때는 엘리자베스의 시선에서 그레이시를 보는 컷이 나올 때는 화면이 확대됩니다. 화면이 확대되고 엘리자베스가 그걸 보면서 따라하는 장면은 뭐야? 줌아웃이 돼요. 줌아웃이 돼요. 그러고 똑같이 조가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볼 때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비출 때는 점점 확대가 되고 그걸 바라보는 조를 비출 때는 점점 줌아웃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토데인지 이 사람이 연출을 엄청 섬세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확대한다고 하면 이들이 바라보는 진실을 보여주고 축소한다고 하면 그냥 이들이 모방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제가 딱 거기서도 당황을 했어요. 그 펫샵에서 그 뭐야 먹이 주지 말라고가 아니라 그 엘리자베스가 연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혼자 남겨뒀을 때 그 섹스하는 연기 하는 거기서 따라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거에 의하면은 그 씬 전까지는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공식이 계속해서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모방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모방하는 건데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 씬에서는 그 컷에서는 어떤 컷인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왜 확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 처음에 엘리자베스가 진실에 다가간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식으로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일부러 대칭되게 두고 아니면은 거울 보는 식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식의 화면 배치가 되게 많은데 또 그거를 또 따라가서 이런 식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또 아닌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섞어놓은 것 같아요. 혼동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모방을 잘 하고 있구나. 이 사람 그레이시라는 인물의 잘 따라오고 진실에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네네. 그런 카메라 움직임이. 예. 그러면 결국 도달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마컷은 그냥 날아간 거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건 모르죠. 네. 나는 마컷을 덮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딱 정확한 구도지 않았어요? 그 창고에 거기하고 거의 너무 비슷해 보이지 않았어요? 창고 공간하고 그 공간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뭐 훌훌훌 읽었지만 해석적으로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저도 다시 보면서 좀 다시 보셨어요? 2회차 본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래요? 좀 네. 그런 부분도 놓쳤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다르려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래서 뭔가 넷플릭스로 나면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본다. 네. 저도 한 번은 좀 더 봐야. 네. 각본적으로 봤을 때 추락해보다 나았습니까? 비슷해요. 둘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둘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국에는 추락해부랑 좀 맞닿아 있는 점이 뭔가 결국 누구 시점으로 보느냐. 이 진실이라는 개념에 대한 무용성이랄까요? 뭔가 추락해부는 그냥 그 진실이라는 게 맞든 그 진실이라고 규정된 사실이 맞든 아니든 너무 사람을 가혹하게 만든다를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메이 디셈버는 이
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 인식론적 상대주의 어쩌고저쩌고 말하잖아요. 근데 인식론적 상대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똑같은 무언가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달라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식론적 상대주의라는 개념이. 뭐 그것처럼 그냥 어떤 진실에 관한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게 제시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아예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식론적 상대주의라는 개념 때문에도 저는 엘리자베스가 모방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엘리자베스랑 그레이시는 진실이라는 개념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네.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 영화에서 조가 생각보다 비중이,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상당히 높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가 결국에는 나비를 비추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스크립트에서도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번데기에서 나비로 진화하는 이 과정이 결국 저는 조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 철창 안에 갇혀있던 나비를 떠나 보내는 것도 조고 결국 거기 있는 모든 곤충들이나 식물들을 돌보던 것도 조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이 진실 이퀄 자연이라고 치환을 한다면은 진실 이퀄 자연이라고 치환을 한다면은 뭔가 이 완벽한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순수 100%의 진실? 뭔가 인간이 만들어오는 세상 안에서 결국 순수 100%의 진실이라는 거는 결국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를 조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조는 너무나도 순진하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맞아. 뭐라고 해야 돼? 결국에는 조라는 인물한테도 이 진실이라는 개념을 갖다 댄다면은 조는 결국에는 진실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시는 진실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자베스는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조는 그냥 진실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본인이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렇게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니까 금방금방 무너지는 모습이랄까요? 아니면 기다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 조가 알고 있던 진실들도 결국에는 뭔가 바깥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가 어떻게 보면 조의 철창은 집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집이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항상 뭔가 집과 관련 누군가 어디 밖에 나가면 일단 가족이랑 항상 또 붙어 있었으니까 네. 혼자 맞아요. 따로 있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네. 항상 누군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조랑 또 나비랑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철창 네. 안에 gat혀 있는 모습이 또 이렇게 연결된 것 같고. 네. 여러모로 진짜 안타까웠던 건 그렇지 조지. 네. 그렇죠.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아들 자기는 찰리보다 더 어려워 보였어요. 그 아, 대마 아. 피는 장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되죠. 덜 성숙해 보였어요. 그쵸. 찰리보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의도한 연출이라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자기는 피해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점점 자기가 말해주고 피해자라고 있는. 깨달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됐고. 네. 로봇드림 봤습니까? 로봇드림? 못 봤습니다. 아직. 저도 얼른 보셔야 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떤가요? 저는 좋았어요. 이게 꽤 어른들을 위한 영화. 어른들을 위한 영화. 이 애니메이션인데 생각보다 좀 메시지가 날카로워요. 좀 결말도 그렇고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로봇드림을 못 본 이유가 전날에 더 사상검증구역 그 더 커뮤니티. 그니까요. 정말 천웅님이 지금 저한테 계속 뭐라고 아니 말씀하시네. 그거는 진짜 무조건 진짜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웨이브 다시 끊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진짜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지금 더커뮤니티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네. 풀영상이 좀 올라 있던데. 그러니까 1화하고 2화는 올라가 있는데 4화까지 올라와 있던데. 그래요? 5화인가? 그러면 네, 몇 화까지요? 보고 11화인가 12화까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진짜 마케팅이죠. 그거를 와 진짜 술에 엄청 취해서 막 네. 우와 막 쌍욕하면서 보는데 네. 진짜 제가 이때까지 본 예능 탑5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각자 12명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정치인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그냥 몰라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일단 12명이 모여요. 네. 12명이 모여서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해 나가는 건데 그 안에서 막 어떻게 보면 세금도 걷고 막 맞아요. 빈부 격차가 생기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막 룰을 만들면서 서바이벌이에요, 네. 서바이벌. 사회를 이렇게 꾸려 나가는데 네. 그 과정이 진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진짜 축소판인데 이렇게 진짜 그렇군요. 이 개판 축소판 진짜 우리 사회의 그런 윤리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보면서. 그래요? 네. 마지막에 조금 이제 힘이 빠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훌륭하다. 그 결론은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야 1등을 얘가 했어? 라는
와 전혀 그 뭐 이렇게 출연자 중에 뭐 변호사 뭐 뭐 그런 뭐 많이 변호사도 나오던데. 있고 네. 뭐 정치인도 있고 뭐 많이 나오더라고. 정말 무능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정말 네. 유능해 보이는 네. 사람도 있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은 못 봤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그거에 비하면 로봇들이 뭐 아침에 숙취에 절어 있어가지고 아. 아침에 못 봤습니다. 네. 뭐 대략 그렇다. 네. 뭐 또 영화 본 거 없어요? 최근에 태양은 없다? 비트 다 봤어요? 봤는데 어. 저는 뭐 태양은 없다는 생각보다 볼만했거든요. 네. 비트는 솔직히 너무 약간 구려? 그 시절을 가만히 구리다기보다는 아. 너무 촌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봤어. 그러니까 둘 다 좀 촌스럽긴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태양은 없다는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뭔가 지금 세대까지도 뭔가 없다 할 수 있다는 다 할 수 있다 맞다 할 수 있다는 뭔가 그런 여지가 있어가지고 전 그래 그건 태양은 없다 오히려 좀 좋게 봤거든요. 네. 비트는 좀 너무 그냥 촌스러웠다. 그냥 네. 팬들을 위한 재개봉. 네 맞아요. 그냥 서울에 본 그냥 천만 가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기획적 나온 네. 거겠죠. 네. 근데 밤에 천만 갈까요? 지금 일단 900만은 저는 갈 것 같은데. 네. 900만은 무조건 가고. 지금 그럼 쇼박스에서 갈것 열심히 하고 있던데. 갈까요? 가지 않을까? 음. 갈 것 같아. 영 끄라면 뭐. 네. 가능하고 패철트 감독단도 있던데요. 아 맞아 초기작까지 뭐 다 틀어주던데. 틀어준다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시네큐브에서 하더라고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초기작까지 다 틀어준다니까. 보러 갈 때 볼프스부르크 그 봤나? 네 무슨 뭐 유령. 그니까. 진짜 처음 들어보는 영화들도 있어가지고. 네. 고생을 하셨겠다. 난 하마구치 감독전 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패철트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하마구치는 아마 CGV에서 해줄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진짜? 같은데. 그럼 예상을 아사코는 해보자. 꼭 봐야겠네요. 저는. 극장에서? 네. 오케이. 열정 보고 싶네 열정. 네. 열정 전 극장에서 봤습니다. 봤어요? 네. 나 아직 열정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뭐 더 할 얘기 없으면 오늘 일찍 끝낼까요? 한 줄 평? 네. 한 줄 평. 한 줄 평. 저 한 줄 평 먼저 하면 저는 May I. 무슨 뜻이죠? May I? May I가 말 그대로 May가 5월이잖아요. 젊은 그 조의 네. 나를 네. 찾아가는 그 May I일 수도 있고 엘리자베스가 와서 May I 뭔가 맞아요, 도와주려는 맞아요. 그런 뜻의 두 가지 뜻 May I로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는. 그래도 노베우스급이었다고 하면 네. 엄청 재밌게 본 건데. 전 노베우스보다 더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베우스보다 바튼 아카데미가 좋았고 바튼 바튼 아카데미보다 이게 좋았고. 근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서울 독립영화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개봉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빨리 개봉할 줄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본 거거든요. 늦게 개봉할 줄 알고. 다들 올 겨울 아니면 올해 내년 12월을 겨울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일본보다 3월? 빨리 해버리니까. 네. 한 줄 저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저는 5월의 눈 12월의 꽃. 뭐라고 해야 오케이. 결국 저는 아까 말했던 내용 토대로 말하겠습니다.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자연이라는 진실에 당도하지 못하는 인위성이라고 할게요. 네. 자연이란 진실에 동하지 못한 이유. 그치 결국은 도달하지 맞는 못했다. 말이죠. 그게 당도하지 주제죠, 못했다. 어떻게. 네. 그렇게 영화를 보셨군요. 네. 그럼 뭐 다음 주 뭐 할까요? 그러니까 할 게 네, 진짜 끝났네.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왓츠러브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10분 컷 네. 나을 것 같고 이것도 생각보다 오늘 일찍 끝나가지고 조용한 2주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싸리 시간 많으면 닭강정 때리고 그냥 닭강정 할 수도 있고 네. 왜냐면 그 다음 주는 이제 악은 존재하지 네. 않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으로는 할 거 그냥 딱딱딱 나와 있어요. 다음 주가 좀 네. 닭강정 해도 일단 나중에 정해야 될까요? 뭐 나중에 정해요. 정할까요? 네. 그럼 한 주 그냥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둡시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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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영화 배급사들 그냥 딱 담합해가지고 담합이라면 좀 이상하고 이제 우리 2주 나갈게 딱 말을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나오게 해주면 안 되나? 네. 그러니까 몰리지 말고. 네. 어떻게 보면 다 피한 그 시즌이기도 한 문화의 날 그 전주는 솔직히 뭐 파묘 같은 그렇죠. 그런 뭐 화제성 있는 영화 아니면 좀 그렇죠. 힘드니까.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빈 박스처럼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영일이들 104회 메이 디셈버 만나봤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났고요. 네.
다음 주에 뭘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오, 할 영화가 없어서. 네. 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